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국내 증시에선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반사 효과 영향으로 조선주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액화 천연가스 수송 수요가 증가할 거란 전망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만 5세에서 11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이 오늘 국내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LG전자가 12년 만에 태양광 셀 및 모듈 사업에 철수합니다. 핵심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사업 환경이 악화하고 있는 태양광 패널 사업을 정리키로 한 겁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직원 1인당 평균 보수는 전년보다 1,000만 원 이상 증가한 1억 4천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생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라이브 최민정입니다. 이날 주식시장에선 조선주들의 주가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물동량 증가로 성가가 상승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에너지선 발주 수혜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배유환 기자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선 조선주들의 주가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조선사 1위 현대중공업은 전일 대비 7.35% 오른 10만 9,500원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 밖에 대우조선해양과 STX중공업은 각각 21.9%, 16.5% 급등했고 선박 엔진 생산업체인 STX엔진은 가격 제한폭까지 치솟았습니다.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한국조선해양 등 다른 조선주들의 주가도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조선주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데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산 천연가스 비중을 줄이고 미국 등 수입처를 다변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에 군대를 파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대응책으로 독일 정부는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수송하기 위한 해적가스관 사업인 노드스트림2 승인 절차를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동원 대신증권연구원은 유럽은 해적가스관 사업이 중단될 경우 미국에서 LNG선을 통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마무리되더라도 친환경 LNG 수요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의 LNG 수입 라인 다변화는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국내 조선사는 지난해 전 세계에서 발주된 LNG선 중 87%를 수주해 이 같은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LNG 선박 가격 상승도 조선업계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주 LNG 선박 가격은 전주보다 100만 달러 오른 2억 1,7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LNG 선박 가격은 지난해 5월부터 꾸준히 올랐고 선박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클락슨 지수는 3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조선업이 호황기로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조선업계는 그동안 중단했던 채용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7년 만에 정규직 채용 공고를 냈고 현대미포조선도 8년 만에 생산기술직 공채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배유환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만 5세에서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의 품목 허가를 내줬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어린이 대상 첫 코로나 백신입니다. 식약처는 심사 결과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효과성과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제품은 5세에서 11세의 코로나19 예방 목적으로 미국 화이자사가 별도로 개발해 생산하는 백신입니다. 식약처는 기존 제품과 바이럴의 라벨과 뚜껑 색깔을 달리해 향후 투약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접종 계획은 질병관리청이 별도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LG전자가 사업 진출 12년 만에 태양광 패널 사업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LG전자는 어제 열린 이사회에서 오는 6월 30일자로 태양광 패널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LG전자는 지난 2010년 태양광 패널 사업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N타입과 양면형 등 고효율 프리미엄 모듈 위주로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철수 이후로는 최근 저가 제품 판매 확대 등의 가격 경쟁과 원자재 비용 상승에 따른 사업 환경 악화가 꼽힙니다. LG전자 태양광 패널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1%대에 머물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했고 2019년 1조 1천억 원대의 매출은 2020년 8천 원대로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이 1억 4천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1천만 원가량 늘어난 액수입니다. 기업 분석 전문 한국 CXO 연구소가 2002년에서 2021년 삼성전자 등기 사내 이사 및 임직원 보수 격차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 삼성전자 직원 1인당 평균 급여는 1억 4천만 원 수준이며 전체 직원 인건비 규모는 15조 5천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삼성전자 직원 연봉은 2013년 이후 1억 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삼성전자 CEO 평균 급여는 1인당 62억 8,200만 원으로 직원 1인당 평균 보수액과 비교하면 45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한국 CXO 연구소는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집값이 주춤하는 지표들을 근거로 주택시장이 하향 안정 국면에 진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강남 4구마저 집값이 꺾였다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시장에선 대선 등 변수가 너무 많아 방향성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시장이 하향 안정세에 들어섰다고 평가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아파트 가격 하향 안정세가 뚜렷하고 빠르게 확산하는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이달 강남 4구 매매 시장의 경우 16개 단지에서 아파트 평균 하락 금액은 3억 4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 시장 또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 전세수급 지수는 최근 14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이달 주택가격 전망에 대한 소비자 동향지수는 100 아래로 떨어져 97을 기록했습니다. 작년 10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100을 밑돌며 집값 하락을 예상하는 국민들이 많아졌음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확신과 달리 시장에선 완전한 추세적 하향으로 보기엔 아직 변수가 많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게 계속될 것인지 아닌지는 대선도 끝나봐야 되지만 저희 계약갱신 청구권이 만료됐을 때 임차인들이 이거 주택을 다시 구매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에 대한 영향도 받고 영향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락 국면이다라고 단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라고.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기존 주택 공급 대책을 일관되게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작년보다 20% 많은 46만 가구를 분양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천안과 아산 지역은 아파트 값이 수도권에 비해 저렴해 갭 투자의 성지로 여겨지며 많은 투자자들이 몰렸는데요. 전국적 아파트값 하락에 깡통 전세가 등장해 세입자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천안과 아산은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저가 아파트가 많아 투자자들의 갭 투자를 위한 자금이 가장 많이 몰린 지역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최근 전국적 아파트 가격 약세에 아파트 매매값과 전세가 차이가 좁혀지며 깡통 전세 주의보가 떨어졌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천안 아산 지역의 저가 아파트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천안시 동남구의 두레현대 1차 전용 59제곱미터는 최근 1억 6,800만 원에서 거래됐지만 지난해 10월 1억 9천만에 거래돼 2,200만 원이나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천안시 서북구의 월봉대우 전용 59제곱미터 역시 같은 기간 2억 500만 원에서 1억 7,300만 원에 거래되며 3,200만 원 하락했습니다. 아산시 배방읍 배방3정 그린코아 전용 38제곱미터는 지난해 11월 1억 2천만 원까지 올랐지만 현재 9,25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아파트 매매가 약세가 지속되면서 천안시의 전세가율은 약 81%, 아산시는 약 75%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가율이 90% 이상이 되면 깡통 전세의 위험도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금 반환과 관련된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신규로 임대차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이제 전세 가격과 선순위 저당 금액이 매매가를 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좀 지양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깡통 전세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는 세입자가 짊어지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적어도 이사할 때 확정일자부와 주민등록 이전을 통해서 보증금 반환의 대항력을 갖추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해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안전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치솟던 카드론 금리가 한풀 꺾였습니다. 주요 카드사들이 그간 축소했던 우대 금리를 새해 들어 되살리고 있는 영향입니다. 윤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리 상승기지만 최근 카드론 금리는 되려 낮아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카드론이 DSR에 포함되면서 카드사들이 카드론 고객을 붙잡기 위해 이자 부담을 낮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롯데, 삼성 등 7개 전업카드사와 NH농협은행의 카드론 평균 금리는 11.79에서 15.15%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7개 카드사 중 5곳의 평균 금리가 0.15에서 0.83%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카드론 금리가 낮아진 것은 카드사들이 우대 금리를 포함한 조정 금리를 높였기 때문입니다. 카드론 금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우상향의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기준금리가 오르고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은행권 대출을 조이자 카드론 금리는 올랐습니다. 그러나 지난달부터 금융당국이 카드론을 DSR 산출에 반영하기 시작하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DSR은 대출 심사 때 개인의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을 연소득에 나눠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 여부를 계산하는 지표입니다. 보통 카드론은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에 이미 빚을 갖고 있는 차주들이 급전 빌릴 때 이용합니다. 하지만 DSR 적용으로 카드론이 막히며 더 이상 쓰기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이에 카드사들은 카드론 수요가 감소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정금리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업계에서는 차주별 DSR 적용으로 인해 카드론 금리가 한풀 꺾였지만 장기적으로 계속 내려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 올해 들어 국내 증권사들이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잇따라 올리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상승으로 마진 위주이자 이자율을 높여 손실분을 만회하려는 꼼수를 부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 마진이 줄어들자 증권사들은 신용융자 이자율을 잇따라 높이고 있습니다. 비트로 불리는 신용융자는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주식 매수 자금을 빌려 투자하는 걸 의미합니다. 증권사는 이를 통해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며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IBK 투자증권은 지난 21일부터 신규 신용매수 체결분부터 모든 구간의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0.5%포인트 인상했고 7일 이내일 시 연 5.4%로 올렸습니다. KB증권도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구간별로 0.3%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높이고 하이투자증권도 구간별로 0.05%포인트에서 0.6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3월 18일 매수 체결분부터 15일 초과일 시 신용융자 이자율이 기존 8.5%에서 9%로 올라갑니다. 이외 NH투자증권도 오는 3월 7일 매수 체결분부터 15일 이하 신용융자 이자율을 각 0.2%포인트 올리며 총 5곳의 증권사가 인상했습니다. 증권사의 신용거래융자 금리도 보통은 시장금리에 연동이 되거든요. 시장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일부 그 시장금리 상승 효과를 그 신용거래융자에 반영하는 어차피 증권사들의 조달 금리 자체가 상승하고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다만 지난해 증시 호황에 힘입어 증권사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이자 마진까지 더 챙기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금통위에서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5곳의 증권사뿐 아니라 증권사 전체로 인상 움직임이 확산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SK 하이닉스의 편입 10주년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당시 인수에는 반도체 시장의 성장성에 주목한 최태원 회장의 과감한 결단이 있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이제 명실상부한 그룹의 주력 계열사가 됐는데요. 이에 따라 최 회장이 현재 공을 들이고 있는 사업들이 앞으로 10년 뒤 또 어떤 결실을 맺게 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세미 기자입니다. 10년 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하이닉스 인수를 위해 투자한 금액은 3조 4천억 원. 당시 그룹 내부에서는 무리한 인수합병과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이 거셌습니다. 최 회장은 박정호 SK텔레콤 사업개발실장 등을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해 인수를 강행했습니다. 이후 10년간 SK 하이닉스의 누적 매출은 249조 원 규모, 지난해에만 42조 원으로 최고 매출을 달성하는 등 현재까지 인수 투자금의 70배 이상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룹 내에서도 매출의 약 30%를 차지하는 효자 계열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섬유와 화학 통신 회사에서 이렇게 반도체와 같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소재를 만드는 앞으로 하이닉스는 메모리와 비메모리도 함께 발전한다 그러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하이닉스로 성공을 거둔 SK그룹은 또 한 번의 근본적 변화, 딥체인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 회장이 주목하고 있는 건 배터리와 바이오, 반도체, 이른바 BBC 분야. 2017년부터 5년간 글로벌 투자금 48조 원 중 약 80%인 38조 원이 투입됐습니다. 이 중 배터리 투자가 19조 원 규모로 가장 컸고 반도체 17조 원, 바이오 2조 원 등입니다. SK그룹은 BBC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존재감을 키워나갈 전망입니다. 하이닉스 신화를 일궈낸 최태원 회장의 안목이 또 한 번 빛을 발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SK가 하이닉스를 인수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그 사이 매출 4배, 시가총액 6배가량 커졌는데요. 당시에는 적자 기업을 왜 인수하냐며 반대가 심했지만 최태원 회장의 선택이 결국 옳았다라는 게 입증된 셈입니다. 오늘은 경제산업부 장민성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 기자 나와 있죠?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SK 하이닉스 상황 어떤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반도체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보이는데 괜찮나요? 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어려운 와중에도 나홀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팬데믹과 무역 갈등의 격화로 인해 지난해 4분기 글로벌 디램 반도체 매출이 전분기보다 6% 감소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졌는데요.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 4분기 전 세계 디램 반도체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5.8% 감소한 250억 3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SK 하이닉스는 점유율 29.7%로 삼성전자에 이어 2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점유율이 27.2%에서 29.7%로 2.5%포인트 상승하면서 순위권 기업들 중 나홀로 성장세를 보인 겁니다. 신속한 선도기술 개발과 주력 상품의 안정적인 양산, 또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은 SK 하이닉스가 있기까지의 과정이 순탄치 않았을 것 같은데 그 과정은 어땠나요? 네, 지난 14일이 하이닉스가 SK에 인수된 지 10주년이었는데요. 인수 당시의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 과정을 설명하자면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2년 2월, 하이닉스는 미래의 운명을 뒤바꿀 새로운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하이닉스 인수를 추진한 건데요. 10년 전만 해도 회사 안팎에서 언제 망할지 모르는 적자 기업을 왜 사들이냐는 반대의 목소리가 거셌습니다. 인수 작업이 한창이던 2011년 3분기와 4분기 SK 하이닉스는 각각 2,909억 원과 1,065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는 등 앞날이 불투명했거든요. 이 상황에서도 최태원 회장은 하이닉스 인수에 대한 굳은 의지를 보였습니다. 최 회장은 반도체 전문가들과 시장 지식, 근거 자료들을 토대로 임원들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지난 2010년 초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해 반도체 사업 전망이 매우 밝단 말을 들은 뒤 하이닉스 인수를 결심했다는 일화는 업계에서 유명합니다. 최 회장은 하이닉스 인수 직후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대규모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고 반도체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생각한 최태원 회장은 약속대로 수십조 원의 과감한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최태원 회장의 선고안이 빛났다고 할 수 있는데 최근 SK 하이닉스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네, 2018년 매출 40조 4천억 원, 영업이익 20조 8천억 원이라는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고요. 2021년 4분기에는 12조 3,766억 원이라는 분기 최대 매출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최 회장은 업황부진으로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이 투자를 10%가량 줄이는 상황에서 반대로 투자를 늘렸는데요. SK 하이닉스는 2012년에는 전년 대비 10% 증가한 3조 9천억 원을 투자했고 2018년에는 사상 최대인 연간 17조 원의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도 최 회장의 통큰 투자는 이어졌습니다. 인수 이전 2011년 8,340억 원에 불과했던 연구개발 예산이 2013년 1조 1,440억 원, 2016년 2조 970억 원, 2019년 3조 1,890억 원으로 매년 수직 상승했습니다. 또 최태원 회장은 반도체 신규 공장을 증설하면서 하이닉스의 체력을 강화해 나갔는데요. 인수 이후 2012년 청주 M12를 시작으로 2015년 M14, 2018년 M15, 2021년 M16 등 국내에 4개 공장을 추가로 준공했고 해외에서는 중국 우시에 확장 팹, 충칭에 PNT 공장 등을 건설하며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3조 9천억 원을 들여 인수한 회사가 수십조 원의 투자를 거치며 오늘의 글로벌 반도체 회사로 거듭난 거네요. 그렇다면 10년 전과 비교해 규모가 얼마나 커진 거죠? 네, SK 하이닉스의 지난해 말 시가총액은 95조 3,680억 원입니다. SK 편입된 2012년 2월 14일 16조 3,140억 원 대비 5.8배 상승했습니다. 매출 규모도 2012년 말 10조 2천억 원에서 지난해 약 43조 원으로 4배가량 늘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지난 10년 동안 이룬 성과를 이어갈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확장이라는 목표와 함께 경기도 용인시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새로운 10년의 출발선에 섰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산업부 장민성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속되는 물가 압박에 농심이 과자 가격을 올렸습니다. 농심은 다음 달부터 스낵의 출고 가격을 평균 6%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스낵 가격 인상은 2018년 11월 이후 3년 4개월 만입니다. 가격이 인상되는 스낵은 총 22종으로 출고 가격 기준으로 꿀까베기, 포스틱, 양파깡 등은 6.3%, 새우깡은 7.2% 오르게 됩니다. 인상률에 따라 현재 소매점에서 판매되는 새우깡의 경우 100원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심 관계자는 주요 원부자재 가격과 물류비를 비롯한 제방 경영 비용이 상승했다며 소비자의 부담을 고려한 최소한 범위 내 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미래차 등 핵심 전략 산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1,000억 원을 출자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적인 펀드 규모는 5천억 원 이상을 목표로 했습니다. 특히 4개 핵심 전략 산업의 전후방 기업까지 투자 대상으로 삼아 최근 경제안보 핵심 현안으로 떠오른 공급망 리스크 관리 및 다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번 출자 사업은 운용사 선정 후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최종적인 펀드 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별도로 수우는 올해 상반기 중 중소, 중견기업의 해외 진출과 ESG 분야 투자를 위해 1,000억 원의 규모를 추가로 출자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지급이 다음 달 3일부터 시작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손실보상 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한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기본법상 소기업입니다. 3분기에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만 보상했지만 이번엔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시설 내 수용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 조치를 이행한 식당과 카페, 이 미용업, 결혼식장, 돌잔치 전문업, 실내 스포츠 경기장 등도 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보다 두터운 보상을 위해 보정률은 80%에서 90%로 상향 조정되고 분기별 하한액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